SSU 하면 수영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 이제 주 목적은 잠수를 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건데 예. 잠수 많이 하셨죠? 예.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잠수를? 시간은 모르겠고 훈련 받으면서 한 100회, 150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잠수도 이 깊은 풀잠, 저도 이제 네. 그 오픈워터 자격증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포항 앞바다 가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주로 SSU 대원들은 훈련을 할 때 바다에서 실제로 하는지 아니면 그런 수영장 같은 데서 연습을 많이 하는지. 당연히 기본 이제 아까 초급 과정 받을 때는 수영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거의 훈련들은 바다에서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건요, 생각보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예 안 보여. 예. 그러면 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바다에서 서로가 어떻게 그 임무를 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이제 서베이 훈련이라든지 이런 뭐 서칭 훈련 같은 걸 하는데 네. 저 줄로 다 소통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페어 2명에서 활동을 합니다. 페어 2명에서 이 줄이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위가 떠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어디 있구나 저기 있구나 교관님들이 파악을 첫째는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버블이 올라가니까 위치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땡기면 이쪽으로 와라, 한번 땡기면 뭐 정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위에서도 뭐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다 급하게 위에서도 땡기면 이게 지금 올라오라는 신호구나, 로프 신호가 첫째는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로 이제 항상 의사소통을 주고받아요. 뭐 이렇게 오케이 사인부터 시작해서 뭐 천천히 올라가자 내려가자 이런 것들을 의사를 주고받고, 작전을 펼쳤을 때 인명구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모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냥 모의 시체를 던져놓고 뭐 직사각형으로 돌면서 한다든지 원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때도 5명이면 5명, 10명, 뭐 4명이면 4명 이런 식으로 줄을 서로 딱 연결해가지고 딱 그 어느 정도 가면, 리더가 가면 딱딱 2번 땡기면 왼쪽으로 이제 90도로 뭐 가다가 또 왼쪽으로 또 돌고, 이런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서칭을 합니다. 한 번 땡기면 정지, 시체를 찾았다, 그럼 위에다가 또 찾았다고 신호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 바닷속은 낮이든 밤이든 네. 둘 다 안 보이죠? 그나마 낮에는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한 5m에서 10m 수심은 보이긴 한데 그래도 거의 안 보이죠. 최대 몇 미터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43m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 8m짜리 수영장에 사다가 그때 막 10m 이상 들어가 보니까 예. 들어갈수록 계속 무서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지? 막 네. 깊게 들어갔는데 막 몸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괜히? 예, 맞습니다. 뭐지?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섭죠. 몇 미터부터 무섭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15m 돌파하니까 네. 안 보이기 보이죠. 시작하고, 한 20m, 30m 들어가니까 아예 완전 빛이 한 줌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진짜 어둠 그 자체예요? 40m는 그냥 이렇게 해도 내 손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해도 이 손이 안 보여요. 그럼 인명을 어떻게 구조해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작전을 할 때는 라이트가 있죠. 이 수중 위에서는 10초, 5초만 봐도 실명될 만큼 아주 광량에 뛰어난 라이트를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 해도 한 50cm?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혹시 그게 그건가? 밤에 보면 보트가 계속 위 덩덩 떠다니면서 네.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바다 안에다 빛을 이렇게 쏴주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죠.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빛 뭐 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작전하는 이 위치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라이트지 물 속에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요. 지금 이 해난구조대 대원들이 작전을 밤에 펼칠 때 들어가고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빛이지 네. 물속을 박힌다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정말 없습니다. 이 전등 하나로 그냥 전등 문제에서 하나 가야겠네요. 손이 훑어가면서 하는 경우 많으시죠. 와 진짜 힘들겠다. 무섭겠다. 저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서베이 훈련할 때 모의 시체지만 솔직히 좀 무서운 거예요. 네. 어차피 안 보이는 데다가 이제 이 시체를 찾아야 된다는 느낌이 약간 몰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예 눈을 감고 참아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니까 저도 솔직히 공포심을 많이 느꼈거든요. 솔직히 어차피 안 보이니까 눈을 아예 의도적으로 감아버리면 공포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m, 15m 빛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는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43m까지 그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살면서 우리가 네. 이렇게 빛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는 경험할 게 없잖아요, 정말로. 시각적 효과도 크지만 4D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심해 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수온도 처음에는 따뜻했다가 40m 들어가면 진짜 그냥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몸을 싹 쏴요. 감싸요. 완전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원래 잠수복 입으면 좀 따뜻하잖아요. 따뜻하죠. 추위에서 훨씬 해방되는데 완전 냉동고 들어가니 좀 진짜 서늘한 느낌이 딱 들어버리구나. 느낌이 들어요. 진짜 무서운데 경이로웠던 게, 눈을 떴는데 별이 진짜 5조 5억 개가 이제
눈앞에 싹 펼쳐져요. 바다의 별이. 예. 그 아마 플랑크톤인 것 같아요. 반짝반짝반짝 막 이 눈앞에서 막 이제 막 새로운 세상이 완전 펼쳐져요. 심해에서요? 예, 예.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도?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플랑크톤은 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완전 와, 물속을 이거 나 완전 진짜 가보지 않은 이상 한 번도 경험 못 해볼 만한 예, 거예요. 진짜 무서운데 완전 우주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 느꼈던 게 그 심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잊지 못할 그 경험이었을 것 예, 같아요. 다시는 하기 싫긴 한데 네. 그럼 네. SSU 대원들 이제 실전에 배치되신 분들은 몇 미터까지도 막 들어가신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은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기네스 기록 187m까지 사람이요? 네. 혼자서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잠수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는 아닌데 팀이? 이제 사실은 그 포화 잠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구 역사상 가장 깊은 그 수심을 저희가 기록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포화 잠수라는 게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육체가 사실 바다에서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물속에서 호흡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몸속에 있는 기체들의 구성비에 따라서 그 수심에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산소와 이런 질소와 나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호흡할 수 있는 기체들을 몸속에 있는 기체들을 바꾸는 거예요. 80m, 100m, 180m, 뭐 이런 200m를 견딜 수 있는 육체로 개조를 합니다. 어떻게 개조해요? 그 인공적으로 그 심해 수심과 똑같은 네. 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공간과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심해 180m에도 버틸 수 있는 그 육체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지. 40m에서 며칠, 50m에서 며칠, 60m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한 번 그 180도 내려가려면 한두 달이라는 시간을 소요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적응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바꾸면은 농도가 0.1% 차이만 나도 몸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주 서서히 바꾸면서 그것들을 이제 몸의 육체 개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해군 장교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해군 출신들이 정말 해경이나 이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무는 비슷해. 근데 해경이 조금 더 뭔가 스무스하면서 예, 복지가 더 좋고 요게 예, 확실히 좋아. 예,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아 네. 그러면 저도 들었던 생각이 나 같아도 해경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SSU 대원들 같은 경우 전역을 하고 진로가 어떻게 되는 편인가요? 세 가지 분야 정도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첫째는 소방 분야에 가장 많이 진출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도 제가 뭐 연락이 되고 아는 선배님, 후배님, 뭐 동기분들은 대부분 저 소방을 많이 계시고 두 번째로 많이 가시는 분들 해양경찰특공대에서도 구조 분야 또 많이 가시고 세 번째는 이제 산업잠수로 가시는 분들이 오. 이제 좀 간혹 있으시죠. 간혹. 본인은 어떤 길을 택하셨어요? 저는 이제 소방공무원을 네. 택하게 됐습니다. 전역하고 바로 가셨나요? 바로 노력은 했지만 최종 불합격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29살 때 합격을 하고 30살 때 이제 소방관이 되었죠. 혹시 소방관이 될 때 그 SSU의 그 경력이 뭔가 플러스 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많이 도움됐죠. 뭐 특수부대 특채가 있어요. 경력 특채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시험 칠 때도 이제 일반 직별분들 그냥 일반으로 들어오신 분들 5과목을 치는데 특히 영어가 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수능 영어 혹은 고등학생 영어 비슷하게 하는데 구조 특채 영어는 생활 영어라고 아예 새로운 영어를 해요. 일반직 그 영어보다 훨씬 수준이 낮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과목도 3과목밖에 안 되고 첫째는 이제 과목이 유리하니까 필기에 대한 비중이 훨씬 낮아지고 확률적이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일반직보다 훨씬 좀 진입 장벽이 낮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혹시 SSU를 지원을 아마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아, 예. SSU를 지원하는 뭐 우리 이제 예비 후배분들한테 혹시나 뭐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제가 겪었었고 또 제가 느꼈던 바가 있는데 SSU UD에 솔직히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막 위험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도전을 망설이지 말고 이왕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속에서 도전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순간부터 그분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또 만약에 성취하게 되면 정말 수많은 고통과 인내심을 요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 또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펼쳐질 거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혹시나 또 만약에 정말로 SS를 비추천한 이유도 따로 있나요? 비추천하기는 뭐 없긴 한데 그냥 굳이 말하면 멋있어서 온다는 생각은 좀 약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멋있어도 도전하는 것도 사실 나쁜 도전은 아니긴 한데
솔직히 좀 멋있는 부대는 틀림없지만 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해군 유일한 구조 특수부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보이지 않는 치부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이런 것들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약간 좀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이런 것도 겪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과 멋있는 부분, 사람을 살리는 부분만 보고 멋있어서 오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이 구조부대의 원으로서 모든 걸 희생하고 정말 내가 낮아지고 약간 모든 거를 진흙탕에서 뒹굴어도 내가 사람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